안녕하세요. 주분남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시황이 아니고요. 개발 종목 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댓글에 어느 분이 ST팜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겸사겸사 원래 제가 좀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쨌든 하지 이슈 종목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많이 주가는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이 기업이 지금 너무 비싼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ST팜 코드번호 237690이고요.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인데 제약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약기업 쪽이 지금은 더 클 수도 있는데, 인클래스란이라고 세컨드 벤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좀 이따 좀 보고요. 올리고 생산, 캐파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동사는 동아소시오 홀딩스라고, 동아제약 아시죠? 그 바카스 만드는 그 동아 ST랑 동아 홀딩스 이렇게 지주랑 또 자회사로 분할을 했는데,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지주, 동아 ST 그런 바카스 만드는 제약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대주주고요. 잠깐 HTS를 좀 봐야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 크게 안 보여줄게요. 그냥 보시면은 2017년인가 상장을 해서 거의 지금 보면 5만원대 후반 가격에 유지를 하다가 주구장창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2019년까지 내려왔고, 2020년 상반기 때부터 딱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조금씩 턴을 하더니 올해 급등을 했어요. 올해. 이 이유가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 잠깐 볼게요. 이 보고 넘어가야 돼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회사 지금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2017년 12월에 2천억, 18년에 970억, 19년에 930억, 20년에 좀 예상이죠. 예상 1430억. 영업이익 어땠죠? 상장 이후에 600억 정도, 그죠? 600억. 당기순이익도 450억. 괜찮았어요. 되게 괜찮은 회사였죠. 그냥 바이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제약회사니까 이 이익이 매출이 나왔던 거예요. 신약을 개발하던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물론 신약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1년 만에 돌더니 작년에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거의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유동성 증세나 바이오 장도 아니었고, 이 회사가 2015년에 상장했던 회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안 좋았어요. 다시 PT로 돌아와 볼게요. ST팜은 동아소시홀딩스의 자회사, 좀 전에 말씀드렸죠. CMO 위탁 생산이고요. 신약 원료 의약품과 제네릭 API를 판매하고 있다. 위탁 생산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죠? 삼성바이오로직스죠. SK케미칼도 그렇고요. 현재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팜이겠죠. 현재는 글로벌 제약사의 항바이러스계 API 원료 의약품을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약간 샘플만 공급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규모 유럽과의 공급 계약도 있었고요.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중요해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올리고라고 아까 제가 제목에 올리고 생산 캐파업이라고 했는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그 원료 의약품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 중. 여기 요 차트는, 이 차트만 보면 좀 전에 조그맣게 본 차트랑 다르죠. 되게 좋아 보입니다. 3월에 코로나 때 2만원, 그 전에 한 3만원 후반대까지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조금 올라오다가 2만원 코로나 때 저점에서 지금 약 3배 가까이 올라왔고요. 아마 이 코로나를 빼면 한 2배 정도 좀 올랐을 거예요. 100% 정도 좀 넘게. 근데 ST팜은
이 아까 17년 상장하고 영업이익 600억 나왔다가 18년 19년에 왜 주가가 하락하고 영업 손실이 나고 단기 순손실이 이렇게 많이 났는지, 이 지금 보면 위탁 생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원료 의약품인데 얘네 주 매출처가 어디였냐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다국적 그 제약사죠, 미국의.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형 간염 치료제 물량을 공급하는, 그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벤더였어요, 벤더. 근데 2017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18년에 이 길리어드로부터 C형 간염 치료제 원료의 약품 수주 물량이 줄기 시작하더니 2018년 하반기인가요? 그때 매출이 빵이 된 거예요. 빵이, 이 길리어드로부터. 그 이유가 뭐냐면 길리어드가 뭐 다른 벤더를 쓴 게 아니라 이 C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약간 그 완치율이 있죠. 그게 90% 이상을 기록하면서 길리어드의 이 간염 치료제가 워낙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맞은 사람들은 다시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가 더 이상 안 나왔고, 지금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백신도 없고, 그죠? 치료제도 없잖아요. 근데 이 치료제, C형 간염은 치료제가 나와서 이걸 맞으면 환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료 의약품을 통해서 생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원료 의약품을 납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당연히 회사는 손실 보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았던 회사가 단일 벤더였죠. 거의 길리어드 C형 간염 치료제. 이렇게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어떤 IT 부품업체가 그 삼성전자에 납품만 하다가 매출처가 삼성전자밖에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다른 벤더를 찾으면 그 벤더는 죽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단일 벤더가 되게 단일 매출처가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ST팜이 주력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 CMO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위탁 생산인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도표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LG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이 파트너가 뭐 신약에 대한 개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전임상을 하겠죠. 그 실험용 시료 생산할 때 이 CMO 위탁 생산은 보통 맡기고요. 전임상 들어가죠. 그리고 공정개발 지원해서 체형 개발하고 임상용 의약품을 또 생산하고 임상시험 들어갔을 때 허가가 나면은 GMP라고 해서 그 GMP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매뉴얼을 작성하고 여기서 생산을 하게 돼요. 공장이 있어야지만 생산이 돼요. 이거는 캐퍼가 공장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지금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그래서 대규모 산업적 의약품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생산이 되면 마케팅 판매를 하게 되죠. 즉 어떤 글로벌 신약 기업이나 글로벌 제약 회사가 어떤 신약을 임상을 3상까지 끝내서 신약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부터 임상 때부터 해서 원료 의약품부터 해서 아니면 지금 셀트리온이 하는 제네릭 복제약이죠. 그런 원료 의약품을 주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너릭 API 사업 분야에선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고분자 촉매나 전자재료 같은 비제약 부문의 정밀화학 사업도 했어요. 이 회사가 하고 있고, 과거 삼천리 제약으로부터 글로벌 완제 의약품 제조사들 파트너십 통해 전개해오면서 CDMO라고 해서 이 CMO의 개발까지 들어가는 그런 블록버스터 제품 확대를 위해서 사업 역량을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근데 2분기 이 아까 봤지만 그 실적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2019년에는 길리어드 C형 치료 간염제 매출이 빵으로 줄었고요. 18년부터 줄어가지고 20년에부터 19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 공급 계약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 공급 계약이 당장의 매출이 일회성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20년 1분기, 2분기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에 연구개발 그리고 공장 증설 신약에 대한 또 이 회사가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지금 공급 계약했다고 해서 매출은 나오더라도 이익은 당장에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분기까지도 안 좋았어요. 48억 마이너스였죠. 1분기 대비는 좋아지긴 했지만 작년 대비 뭐 그다지 좋아진 느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만 보면 주가가 저렇게 3배 가까이 코로나 이후에 오를 만한 이슈가 있냐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노바티스 글로벌 역시 신약 제약 업체죠. 근데 노바티스가 지금 인클리시란이라고 해서 임상 3상에 대해서 들어가서 미국의 그 NDA라고 임상 3상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NDA라고 해서 이 신약 허가를 미국 FDA 작년 말에 2019년 말에 신청을 했고요. 보통 이 NDA가 들어가면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들어갔으니까 최장 기간을 치면은 이번 달 9월달 아니면 10월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이 인클리시란이 이 뭐 여기 전문용어로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siRNA라고 해가지고 DNA가 아닌 RNA 약제로 상당히 투여약의 그런 해수도 줄이고 적응증도 되게 좋게 하는 그런 글로벌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바티스는 이것도 이 회사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니고 메디시슨 컴퍼니를 총 97억 달러의 대규모 금액을 주고 인수하고 이 인클리시알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 FDA랑 유럽의약국 EMA 인클리시알 판매 허가를 요청했고 승인 여부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siRNA 치료제가 돼요. 지금 siRNA 쪽으로 치료제를 상당히 글로벌 신약 업체들이 많이 노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왜 인클리시안이 중요하냐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ST밤의 비상 발판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인클리시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 보였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 의약품이 필요한데, 개발사인 메디스 컴퍼니 측은 연간 수요가 6에서 10톤 내에 이를 거라고 밝혔다. 자, 이 규모가 중요한데 이거를 그럼 STP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 의약품을 하는 데가 딱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작은 데도 있는데 큰 업체는 3개예요. 3개. 에질런트, ST팜, 뭐 아베시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3곳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공급자 위에 시장이 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그 공급 물량이 수요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RNA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약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매출은 YOY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2020년 2분기까지 실적은 그다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자 다음을 볼게요. 지금 얼마나 이 공급이 모자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전세계 3개사들과 니토덴코, 에질런트, ST팜 사실 니토덴코가 맞지 요 아베시아는 아니에요. 잘못 좀 제가 적은 것 같은데 니토덴코, 에질런트, ST팜입니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대량 API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근데 8월인가 기사가 나왔었어요. 공시가 떴죠. 에질런트가 올리고 제조 시설을 현재의 1톤에서 현재 2배 2톤을 늘리는 캐퍼 증설하겠다는 공시가 나왔었고, ST팜이 얼마 전에 올리고액선 치료제 역시 생산 시범 설비 반월 공장에 3층 4층을 증설해서, 물론 얘네는 땅에 갖고 있고 공장이 있는데 3층을 그냥 부지를 살 필요 없이 거기에 캐퍼만 늘려서 돈은 얼마 안 들이고 한 300억 원 들여서 캐퍼를 증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800kg을 할 수 있었던 걸 2배 늘려서 1.6톤까지. 그렇게 되면 니토덴코를 따라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신규 시설 투자 요 좀 전에 말씀드린 307억, 여기 기존 반월 공장 올리고동에 1, 2층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 3, 4층 60% 공간에 실규 선비를 추가하는 것, 토지 취득 비용은 건설은 필요 없다. 원래 공장이 있었으니까 좋은 거죠. 에질런트는 공장이랑 땅 매입까지 해서 꽤 금액이 많이 필요했고요. 자 올리고액선 치료제 그리고 신약 임상용 이거 공급 계약 언제 된 거냐면은 2020년 6월 22일 날 2분기에 계약을 했어요. 확정 계약 금액이 무려 322억 원입니다. 그죠? 최근
작년도 매출 932억 대비 34%고요. 물론 이 스위스의 제약사 이름은 경영상 비밀 유지 상대방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건이 계속 터질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제목을 잠깐 보면은 이 인클릿이란 세컨드 벤더라고 했는데, 결국엔 노바티스에서 이 판매 허가가 FDA나 유럽 의약의 EMA에서 다 나오게 된다면은 동사가 계약을 지금 캐퍼가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 여기를 다 합쳐도 결국에는 인클릿이라는 총 생산을 위해서 모자르기 때문에 풀캐파로 돌아가고도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니토덴코, 에질런트, 에스티팜 여기 세 개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세계의 CMO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인클릿이란 이것만 기대하고 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RNA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클레오이드 요 니보엑산 요 치료제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인클릿이란 말고도 여러 가지가 계속 동원료를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단순히 CMO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요 신약 CDMO 사업도 지금 해요. 여기 보시면 블라블라블라 신약물질의 특허 만료 시점까지 사업이 지속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전임상 그리고 임상 1상의 주요 상대로 사업 발굴의 진행, 즉 개발, 디벨롭먼트까지 한다는 걸로 D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정 개발, 개선 등의 활동 등으로 결국 신약이 글로벌 신약이 나오게 되면은 신약 물질의 경험과 지식이 고려돼서 CDMO 업체로 선택이 되고 상당히 신약 물질들의 주요 상대로 사업 발굴까지 할 수 있다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이거 올해 초였죠. CRO 두 곳을 유럽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신약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RO 사업도 해가지고 개발부터 해가지고 연구까지 하고 위탁 생산까지 하고 전부 다 이제 거의 플랫폼을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CMO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어떻습니까?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갖고 있어요. 이 연구개발비만 아마 60억 정도가 올해 벌써 든 걸로 아는데 STP-1002, STP-0404, 대장암, 에이즈 이렇게 치료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조금 드리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은 방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에이즈 치료제는 기존에 개발되어 온 치료제와 다른 비촉매 활성 부위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기존의 치료제라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암도 임상 1상 시험을 이미 승인 받아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ST팜은 CMO 가장 중요해요. 지금 올리고 뉴클레이드를 통한 그리고 인클릿이란에 대한 세컨드 벤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왜 세컨드냐? 결국에는 아까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니토덴코나 그리고 에질런트 이런 쪽이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얘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너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특히 코로나 백신에 따른 그런 어떤 원료 의약품도 그 ST팜이 지금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호재거리도 있고요. CDMO 개발까지 하고 CRO까지 하고 거기에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지금 포트폴리오가 4개입니다. 플랫폼에 플러스 신약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237690 코드 버는데 결국에는 올리고 생산 반월 공장 제가 증설도 공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생산 사업이 늘렸다는 건 뭐죠? 이미 미리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언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인클릿이라니 판매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공시가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멀지 않았어요. 9월, 10월 중에 그 판매허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실패해서 판매허가가 안 떨어지면 좀 동사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 기대감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뭐 기업 실적으로 오른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SK 케미칼의 자회사 SK 바이오처럼 CMO 시장이 커질 거다 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요. RNA의 기본적인 의약품, 원료 의약품으로 뉴클레 올리고 뉴클레 발음이 죄송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이 CMO 업체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공급 계약이 아까 보여드렸던 최근 작년 매출의 30% 가까운 그런 매출이 몇 건만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인클리션에 대한 그 시장 지금 전망이 거의 2조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간 생산량이 계속 캐파가 이 세계사에서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원료 의약품,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신약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말고도 그 백신이나 신약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CDMO에 CRO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련된 초기 단계부터 전임상 단계부터 해가지고 원료의약품, 시약품 이런 거를 API를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글로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은 정말 성장성이 탁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1조가 좀 넘는데 그걸로 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17년에 영업이익을 600억 했었을 때 지금 시총이면은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면은 오히려 밸류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C형 간염 치료제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었고 2019년까지 그것을 다 제외하고서 회사가 다시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라고 본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될 충분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정말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 깊게 실적 체크도 해가면서 글로벌 신약 업체들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어떤 지금 동사가 갖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동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좀 오늘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대략 그래도 중요한 핵심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사의 CMO, CDMO, CRO 플랫폼이 워낙 탁월하게 지금 짜여져 있고요. 거기에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회사 재무상으로는 워낙 좋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할 필요도 없었고 현금성이 상당히 그 공모했었을 때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큰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증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무차익 경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뭐 공급이 정말 부족을 많이 하게 된다면 캐파 증설을 만약에 땅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혹시 유증이나 증자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의 이슈는 상당히 먼 그런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T팜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들, 유익한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